리스 승계를 대단히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되게 어렵게 봤습니다. 서류에 매몰되지 마시고 몇 가지 팩트만 좀 빼보면 됩니다. 리스 승계도 조건을 넘기는 거지만 일단은 중고차를 매매를 기준으로 놓고 보는 거기 때문에 중고차 시세가 얼마인지, 리스사에서 잡고 있는 채권이 얼마인지, 그리고 승계로 넘어갈 때 이자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자는 얼마인지 이 세 가지로 좀 분리해서 보면 우리가 중고차를 매매를 할 때 엔카나 K카나 아니면 뭐 KB 차차차 이런 데서 중고차 시세가 어떤지 쭉 보잖아요. 리스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금 기준으로 놓고 봤었을 때 중고차 시세가 얼마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동일한 차량이 동일한 색상이 얼마나 하는지 찾아보는 건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현금가로 놓고 환산을 했었을 때는 얼마일 것이다 적어놓고, 리스 차량은 개인 차량이 아니잖아요. 리스사 아니면 캐피탈사 차량이잖아요. 그러면 리스사나 캐피탈사에서 이 차량에 잡고 있는 채권이 있을 겁니다. 이자를 제외한 처음에 리스사 앞으로 명의 이전을 해뒀던 그 차량 금액, 거기에서 여지껏 전 계약자가 냈던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미에스 원금 리스사 캐피탈사에서 잡고 있는 그 금액을 그냥 순수하게 차값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고차 시세와의 상관관계는 두 개를 그냥 비교해보면 돼요. S클래스였는데 중고차 시세는 1억이었다. 미에스 원금이 1억 1000이었다. 차값보다 채권이 더 높잖아요. 차로는 1억을 줄 수 있는 거죠. 1000만 원 남은 채권은 전 계약자가 후 계약자에게 돈을 줘야 되는 거겠죠. 1억인데 남아있는 채권은 9천이에요. 전 계약자에게 1000만 원 주면 돼요. 그러면 정리는 끝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는. 그런데 전 계약자가 약정을 할 때 맺어놓은 리스 약정에는 이자 약정이 있는 거죠. 취등록세도 들어갔고 뭐 이자도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면 이 이자가 얼마냐는 거예요. 후계약자 같은 경우 할부는 자기가 내 신용 등급에 의해서 이율을 결정해서 n분의 1로 해서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리스 승계는 전 계약자가 해놓은 리스 조건을 내가 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 조건을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자 금액만 놓고 보면 이율이 얼마인지를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이율은 아주 쉬워요. 전체 금액은 내가 내야 될 총액입니다. 이자까지 다 합쳐서 거기에 승계 받을 때 남은 개월수를 집어넣고 임의로 이자율이 나올 때까지 조정을 좀 해보면 몇 프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이자율을 가지고 5, 6%의 중금리까지는 리스 이자에 대한 지원을 안 해줘도 되는데 고금리가 되면 남아있는 개월수에 이자액과 이자율을 비교해서 적어도 중금리 6% 정도의 금리 정도로 맞도록 현금을 지원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 겁니다. 미에서 원금에서 정산되는 금액과 이자율에서 정산되는 금액을 토탈해서 중고차 시세와 맞춰보면 지원금인지 아니면 내가 인수금인지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리스를 정리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반납이나 중도 해지에서 완납 승계하는 것보다도 리스 승계가 훨씬 더 이득이 될 수 있다는 거. 왜? 페널티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인수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무작정 내가 차가 마음에 든다고 리스 승계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하는 것보다 바로 정확한 차량 금액과 이자율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합리적으로 비용을 적게 들여서 차량을 인수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리스 승계는 알기만 하면, 간단하게 좀 공부만 하면 알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소리만 봐도 숫자에 매몰되기 마련이고 막상 정리를 해보려면 이게 무슨 중고등학교 때 배우지 않은 수학을 해야 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포기하기에 금액이 너무 크니까 수백만에서 수천만 원이니까 되도록이면 내가 좋은 차를 좋은 조건으로 인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런 방식으로도 승계를 하거나 인수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특히 지금처럼 신차 출고가 너무 안 되고 선호하는 브랜드와 비선호 브랜드가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이때에 신차급 차량들을 보다 더 확실히 합리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바로 리스 승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주행거리가 짧고 신차급 차량이고 색상도 그 다음에 브랜드도
사고도 없이 정말로 깔끔하게 잘 탄 약정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차급 차량들은 리스 승계가 당연하게 잘 될 수 있고요. 정말 마다하지 않고 인수하시는 분들 대단히 많거든요. 그와 반대로 리스 승계를 원하시지만 안 되는 차량을 가지고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단종된 차량. 리스 같은 경우 5년으로 약정한 그 사이에 페이스리프트나 아니면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 거 이전의 모델은 사실은 리스 승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가 많이 난 차, 주행거리가 많은 차, 워런티가 만료된 차, 남은 약정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차, 똑같은 조건으로 신차급 차량을 하시지 리스 승계를 원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행을 받아들어 리스 승계를 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 그냥 어렵다고 버리기에는 너무나도 아깝고 잠깐의 노력만으로도 수백만 원, 1, 2천만 원의 이득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 제가 전에 어떤 거에서 G클래스 같은 경우는 리스 승계하고 일반 반납하고의 금액 차이가 1억이 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말로 포기하지 마시고 리스 승계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항상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리스에서만큼은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슬기로운 리스 생활 시유카TV의 정진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